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한국 프로배구에서 외국인 감독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배구에서는 외국인 감독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면서 이제는 배구 명장은 외국인 감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도 외국인 감독들의 성적이 확실히 우월합니다. 과연 외국인 감독들은 어떤 성과를 냈고 한국인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부 2020-2021 시즌부터 시작된 대한항공의 3연속 우승 행보는 2명의 외국인 감독이 차례로 지휘봉을 잡으며 만들어낸 대기록이었습니다. 먼저 2020-2021 시즌 이탈리아 출신 로베르토 산틸리 감독이 대한항공을 정규리그 1위, 챔피언 결정전 우승으로 이끌며 외국인 감독 성공시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1-2022 시즌부터 2022-2023 시즌 산틸리 감독이 시즌 종료 후 떠난 뒤 핀란드 출신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이 부임해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팀이 세 시즌 연속 우승하는 동안 두 외국인 감독 모두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외국인 감독은 곧 우승 보증수표라는 인식을 심어준 대표 사례가 됐죠. 물론 모든 외국인 감독이 이처럼 극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카드는 2023-2024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출신 파에스 감독을 선임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부상 조직력 문제 등이 겹치면서 2023-2024 시즌 4위로 마무리해 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구단 입장에선 외국인 감독은 곧 우승 전력이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또한 OK저축은행 역시 2022-2023 시즌 도중 외국인 선수 레오와 결별한 뒤 전력이 급격히 약해져 하위권을 맴도는 등 감독뿐 아니라 외국인 선수 구성까지 맞물려야 성적이 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부에서는 흥국생명이 2022-2023 시즌 중반 아본단자 감독을 전격 영입해 정규리그 1위에 올랐으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고 2023-2024 시즌에도 아본단자 감독 체제로 우승 도전에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지도자의 전술 다양성과 데이터 활용 능력이 팀 전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평가가 많지만 팀 컬러와 얼마나 잘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게 현장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한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후 성적 부진에 시달리다가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 지도자인 장소영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고 조금씩 승수를 쌓아가며 이전 시즌들보다 나아진 경기력을 선보였죠. 이는 팀 사정에 맞는 감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2025 시즌 혹은 이미 시작된 시즌에서도 외국인 감독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흥국생명의 아본단자 감독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요. 우승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아본단자 감독의 재계약 여부는 배구 팬들 입장에서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구단이 성적 반등을 기대하며 새로운 외국인 감독 후보들을 물밑에서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의 틸리카이넨 감독 체제가 탄탄히 자리 잡은 만큼 대한항공처럼 해보고 싶다는 움직임이 다른 구단에도 전해진다고 하죠. 만약 새 외국인 감독들이 또다시 눈부신 성적을 낸다면 V리그는 외국인 감독 리그라는 인식이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팀과의 궁합이 전부라는 평가가 재차 부각되겠지요. 그렇다면 외국인 감독과 한국인 감독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외국인 감독의 강점은 먼저 전술의 다양성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들은 다양한 리그에서 경험을 쌓으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에 능한데요. 세터 운영에 있어서도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며 단조로운 플레이를 피하는 강점이 있죠. 데이터 활용 능력도 강점입니다. 한국보다 앞선 리그 경험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강하죠. 상대팀의 특성은 물론 자신의 팀 선수들의 컨디션을 세밀하게 파악해 경기 중 전략을 빠르게 조정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또 선수 기용의 유연성도 특징인데요. 외국인 감독들은 특정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조합을 시도합니다. 이런 유연성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죠. 반면 한국인 감독의 한계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술 고착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인 감독들은 특정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에 맞춘 변화를 주기보다는 자신이 준비한 전술만 고수하다 패배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만 한국인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선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들 수 있죠. 세부적인 지시가 즉각적으로 전달되며 세터와의 연결이 원활하다는 점은 분명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결국 새로운 시도를 막는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 외국인 감독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산틸리, 토미, 아본단자, 블랑 등 리그 정상에 오른 외국인 감독들의 성공 사례는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 감독들이 완전히 뒤처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소통의 강점과 선수 관리 능력에서는 한국인 감독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구가 점점 더 빠르고 전략적인 경기로 바뀌어가는 만큼 외국인 감독들의 세밀한 분석과 유연한 전술이 지금의 V리그에 더 적합해 보인다는 의견이 대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카드 파에스 감독 사례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페퍼저축은행처럼 국내 감독으로 체제를 바꿔 반등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감독의 국적이 아닌 팀 컬러와 조직력 그리고 전술 스타일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가 성공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배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배구도사였습니다.